자, 이어서 생성 모델에 기반한 클래시피케이션을 보겠습니다. 진행은 P 즉 프리딕터 베리어블이 하나일 때 또는 두 개 이상일 때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당연히 이 프리딕터 베리어블은 이제 여러 개이죠. P 1일 때를 보는 것은 기본 원리를 파악하는 데 의미를 두고,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는 P가 2 이상인 경우 이렇게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QDA는 LDA와 동일합니다만, 다만 각각의 변수들 사이에, 즉 입력 변수들 사이에 공분산이 서로 다를 때, 이럴 때 이제 쿼드라틱 디스크리미넌트 어널리시스가 적용이 됩니다. 나이브 베이스는 익히 우리 다룬 바가 있습니다만, 입력 변수가 서로 인디펜던트 할 때 결합 확률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접 변수들 간의 확률을 곱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쉽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먼저 배경을 보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입력 변수 값에 의해서 x가 들어왔을 때 이에 의해서 y가 특정 k 번째 그룹에 속할 확률, 즉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는 직접적인 계산입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생성 모델에 기반한 것은 그거보다는 그렇게 직접적이지 않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직접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일종의 프록시 변수를 계산을 합니다. 즉 두 개의 변수 사이에 차이를 계산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입력 변수가 정균포를 한다고 존재를 하면 계산이 아주 용이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장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간접적인 방식이요, 대리 변수를 생성시켜서 분류에 이용하게 되면 두 개 이상의 클래스에 대해서도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소프트맥스를 계산한다든지 아니면은 one vs one, one vs all 뭐 이런 식으로 변형 형식으로 진행을 했어야 됐죠. 하지만 이제 생성 모델의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 이상의 클래스로 직접적인 확률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 이 교재에서는 이런 생성 모델에 기반한 것으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가 LDA, QDA, 그 다음에 이제 나이브 베이스이죠. 뭐 그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 개의 생성 모델은 모두 베이스 시어럼에 기반하는데, 다만 이렇게 fk of x 함수를 추정함에 있어서 서로 다른 기법을 이용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먼저 linear discriminant analysis, 특히 p, 즉 입력 변수 값이 하나일 때를 생각해 보죠. 이건 마치 우리가 변수 하나일 때의 이 정규분포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입력 변수가 하나일 때,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시면 입력 변수가 하나이죠. x축입니다. 그리고 이때 두 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그룹 사이에 어떤 디시전 바운더리를 선택하고자 하죠. 이 분포에 의하면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들의 중간값을 택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양쪽이 동일한 정규분포를 가진다면 이 분포는 양쪽의 확률이 같으니 중간값을 택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잠깐 보면은 만약에 각 그룹에, 즉 여기선 K그룹에 속하는 X 입력 변수가 있을 때 K그룹에 속할 확률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고, 이 K 값에 따라서 만약에 K가 지금 1이고 2고 두 개의 그룹일 겁니다. 이 그림에 의하면, 자, 이때 노멀 디스트리뷰션이고 각각의 분산도 값이 동일하다면 이때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이 이것일 거고요. 앞에서 본 것처럼 베이스 시어럼에 의하면 이런 공식이 나올 겁니다. 이때 fk of x는 지금 정균포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입을 해나가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입력 변수 하나일 때의 LDA에 의한 클래시파이어 모델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계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로그 값을 취하고 정리를 하면 최종적인 LDA 클래시파이어 모델은 이런 식으로 속하죠. 즉 델타 K of X, X 입력 변수가 있을 때 K 그룹에 속할 확률은 각 그룹마다의 값들을 가지고 계산된 이런 값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값이 최대가 되는 클래스에 배정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입력 데이터에 의해서 계산되는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 그림 경우에 점선에 의한 것이 베이지안 기법에 의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솔리드 라인에 의한 것이 지금 LDA, 이 클래시파이어에 의거한
분류선입니다. 즉 디시전 바운더리인데요. 이렇게 보면 베이지언과 약간의 편차가 있지만 거의 흡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문제는 이론적으로는 베이지안이 정답이겠지만 실제 계산에서는 수많은 파라미터 계산을 해야 되고 직접 계산이 어려운 여러 항목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LDA의 경우는 우리가 손쉽게 앞에서 도출된 이런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이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에 의한 이론적 정답이라면 그것보다 훨씬 더 계산이 용이하면서도 그것과 유사한 이런 실선 구간의 디시전 바운드를 가지는 LDA를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다시 LDA의 클래시파이어가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를 어떻게 도출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다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유념할 점은요, LDA의 경우에 몇 가지 가정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한 것이긴 합니다만 각 클래스의 데이터요,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얘기는 주로 K개의 클래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K개의 각각의 클래스의 데이터는 모두 다 노멀 디스트리뷰션 이고요. 즉 각 클래스 고유한 어떤 평균값을 가질 테지만 하지만 분산도 값은 동일한 분산도, 각 그룹별로 분산도가 동일하다는 전제조건일 때 LDA가 성립을 합니다. 자, 이어서 P가 즉 프레딕터 베리어블이 2개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 정규분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LDA에서도 2개의 변수가 있을 때 이렇게 공간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요. 3개 이상일 때는 이제 하이퍼플레인으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예컨대 2개의 변수를 가질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각각 예컨대 여기서는 지금 K가 3이 되죠. 입력 변수가 X1과 X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룹은 3개일 때 3개의 그룹을 나누는 LDA 모델에 의하면 이때 각 입력 변수의 베리언스 값이 같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LDA가 성립되죠. 그리고 이때 각각의 정규 분포를 가진다는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분포가 될 겁니다. 이때 각 그룹을 나누는 디시전 바운더리가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앞에서 담배열량일 때 각 분포의 중간 값을 택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각 그룹반 3개의 그룹이면 예컨대 그룹 1과 그룹 2, 그룹 2와 그룹 3, 그룹 3와 그룹 1 사이의 분류기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2개의 입력 변수 P equal 2일 때라면 P가 3 이상일 때는 마찬가지로 분류 모델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예컨대 지금 점선이 베이지안 모델에 의한 정답 값이라면 LDA 분류기를 통해서 계산된 값이 실수선이 될 것이고요. 둘 사이에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이론적으로 가능했던 베이지안 모델에 아주 근사하게 결과값을 얻을 수 있는 이런 LDA 모델이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모델의 성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듯이 컨퓨전 매트릭스죠. true 값이 있을 때 no일 때 no라고 예측하고 yes일 때 yes라고 예측하는 이것이 accuracy일 겁니다. 그리고 각각마다 예컨대 알파 오류, 베타 오류 형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때 false positive와 false negative 사이에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threshold를 달리줄 수가 있는데요. 그 얘기가 여기 지금 피겨 4의 7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성능 지표 사이에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이런 ROC 커브를 볼 수가 있죠. ROC 커브는 아시는 것처럼 false positive와 true positive를 X축과 Y축에 놓고요. 각각마다 예컨대 true positive나 false positive 값이 바뀜에 따라서 성능 지표가 달라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때 이 대각선과 이루어지는 이 면적을 AUC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AUC가 클수록 좋은 모델이 되죠. 이번에는 Quadratic Discriminant Analysis를 보겠습니다. QDA는 LDA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각 클래스가 고유한
공분산 매트릭스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앞에 LDA는 컨스탄트 코베리언스입니다. 자, 그것들을 제외하고는 두 개의 모델은 동일합니다. 앞에 LDA에서도 동일한 이런 모델 표기였고요. 단지 이 시그마가 그냥 단순한 시그마였다면 여기서는 시그마 오브 K이죠. 이 점만 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각 그룹마다 독립적인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가진다면 이때 분류기 델타 K 오브 X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분류 모델을 가지는 QDA는 속성상, 그 성격상 앞에 LDA와 큰 차이를 가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QDA의 모델이 이렇게 표현된다면 이것과 앞에서 봤던 LDA의 분류 모델, 이걸 한번 비교해 보시죠. LDA의 모델이 리니어 모델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반면에 QDA에서는 쿼드라틱 폼을 가지게 되고요. 따라서 리니어 모델로서의 성격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특성은 쿼드라틱이라는 이름 자체에서도 그렇게 표현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레이닝 데이터가 적어서 베리언스가 문제가 될 때 이때는 LDA를 이용할 수 있고요. 그러나 트레이닝 데이터가 많고 따라서 베리언스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QDA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트레이닝 데이터가 많을 때는 베리언스는 작아지지만 바이어스가 커지죠. 반면에 트레이닝 데이터가 적으면 그러면 베리언스는 커지고 바이어스가 약해지죠. 뭐 그런 것들이 여기 지금 반영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성격상 커먼 코베리언스 또는 쉐어드 코베리언스가 불가능하다면 QDA를 우리가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